미국이 유학생 비자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얼마 전 그저께는 그 입국 심사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유학생하고 연수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유학 신청해놓은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오늘 속보로 아침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서 SNS 계정을 검열한다. 이제 좌파들은 유학하기 힘듭니다. 그냥 표현의 자유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뭐 인권 국가고 민주주의 최선봉에 쓴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느냐. SNS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글 올리는 걸 검열해서 이걸 뭘 비자를 안 주고 그러느냐. 이러고 비판하는 좌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잡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거죠.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고급 정보를 스파이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잡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트럼프 비판했다고 무슨 미국 못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한국 요즘에 카톡 검열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카톡 검열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했다고 그런 거 뒤지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얼마든지 비판하라는 거지. 그런데 미국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적으로 하는 행동 아니면 그런 무슨 첩보활동 아니면 그런 정보활동 이런 거가 있나 없나를 잡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력하고 컨택이 되나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하고 컨택이 되는 사람가 들어오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마약 범죄자하고 컨택이 되는 사람 이것도 들어오면은 마약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검열하게 되는 거지. 야, 이거 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이 이상해졌다. 노. 잘못 그 오바들 치지 마라. 테러리스트 잡겠다는 거야. 왜? 지금 미국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 내지는 테러 국가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경찰 국가니까 다 관여하잖아. 지금 골치 아픈 게 이란 이라크 전쟁에.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중국 공산당은 호시탐탐 미국의 패권을 노리고 있지. 김정은이도 수틀리면 쏜다고 난리치고 있지. 핵을 가지고 있지. SLBM에서 핵 쏘는 위험을 하고 엄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 세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테러리스트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든지 와가지고서는 폭발물 설치해놓고 폭파시켜버리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들어오냐고? 북한의 간첩이 한국 들어와 있잖아. 한국에 몇만 명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고서 미국을 가는 거야. 유학 간다고 토플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버드 간다고. 하버드에서는 그런 거 검열 안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들어오잖아. 이준석 같은 놈 막 받아주잖아. 춘석이는 양반이지. 근데 북한에 예를 들어서 임무를 받은 간첩이 그렇게 해서 미국 하버드대를 갔어. 그래서 무슨 폭발물 설치하고 이런 테러를 저지르면 어때? 그래서 그걸 검열한다는 거야. SNS에 누구랑 컨택을 했나? 북한 간첩하고 컨택했나? 그다음 북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다 검열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좌파들은.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미국을 흠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러면서 흠집을 내는데 그 좌파들의 공격에 속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좌파들 이제 반미 시위했던 사람들은 이건 미국 들어가기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반미 시위를 한 사람이 미국 들어오면 미국 정부에 반대되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반미 시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유학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 중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미국이 싫으면 다른 나라 유학 가면 되는데 반미 시위를 해놓고 미국으로 온다. 그럼 미국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미 싫다고 미국을 반대한다고 집회에 나가서 열심히 피켓 들고 선전선동하고 피켓 참여하고 막 성조기 불태우고 이런 놈들이 왜 미국에 유학을 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파 여러분들은 아주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 나간 거는요 미국에서 아주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는 아시다시피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모토가 한미동맹 강화야. 그러니까 거기 상당 부분 사람들이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도 들어. 일본 국기도 들고. 예, 자유민주 진영의 국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는 거예요.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런 걸 미국에서 보면 여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웰컴 투. 그런데 성조기 찍고 성조기 불태우고 미군 물러가라 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한 놈들,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미문화원 앞에서 아니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한 놈들, 이런 놈들은 미국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야. 그건 중국에 가서 물어봐. 중국 유학을 가라는 거야. 중국이 요즘에 뭐 많이 떴더라고요.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세 개 대학에 뭐 중국이 몇 개 들어갔더라고. 우리 서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가서 서울대가 38인가 그렇고 30대 대학에 한국의 대학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중국 대학은 뭐 3개인가 4개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글리 가라는 거야. 미국을 반미 시위하면서 미국을 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왜냐면 9.11 테러 이전하고 9.11 테러 이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9.11 테러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이런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반감이 없었어. 근데 9.11 테러 때 본토를 얻어맞아 보니까 이 테러리스트가 무섭구나. 테러와의 전쟁이에요. 그 전에는 국가와의 전쟁이잖아요. 소련, 중국, 중동의 위험국가. 이렇게 국가와의 전쟁을 벌였다면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 중요한 축이 됐어요. 근데 그 테러리스트는 반미 감정을 가진 사람들 집단 내지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한 조치죠. 그러니까 반미주의자들은 앞으로 미국 땅 못 밟는데 그럼 이제 유학생만 피해를 보느냐? 유학생 가족도 피해를 봅니다. 연결된 걸 다 찾으니까. 유학생 가족도 피해를 보고요. 자, 그럼 김민석이는 미국 들어갈 수 있느냐? 김문석이 어려워지지. 김민석이 총리에서 국힘당이 사활을 걸고 떨겨야 돼요. 만약에 김민석이가 총리가 되면요, 우리나라 정부를 미국에서는 이제 반미 정부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점거하고 이랬던 자가 총리가 되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그거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보는데 반미주의자를 어렸을 대학교 때부터 난리 버거지를 한 놈이 실형도 받았던 놈을 꾸역꾸역 총리를 시키네. 이종석을 국정원장에 시키네. 이제는 파악이 끝난 거죠. 그럼 반미 정권이네. 그러면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이렇게 유학생들만 비자 안 주고 SNS 검열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치인들 검열 안 하겠어요? 더 하지, 유학생보다. 그러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국정원장이 됐어.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두 가지 중에 하나냐, 한국을 포기하고 뭐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더 유대를 강화해서 아시아를 패권을 유지한다. 이런 전략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레짐 체인지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 레짐 체인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아예 바꿔서 친미 정권으로 바꿔야 중동의 평화가 온다고 미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랬거든요. 친미 정권일 때 이란이 번영하고 중동이 안정적이었어요. 친미 정권일 때. 근데 이슬람 혁명인지 뭔지 이란이 한 다음에 이상하게 된 다음에 이제 중동이 위험해지고 미국으로서도 골칫거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핵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때리고 미국도 거기에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이스라엘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위험해지고 미국도 위험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테러리스트한테 당한 적이 있잖아요. 9.11에. 거기에 핵이 들었어 봐. 미국 쑥대밭이 되지. 그래서 핵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핵을 정상 국가가 아니라 이란같이 위험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시설을 때리는 거고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레짐 체인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친미 정권으로. 지금 그걸 트럼프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게 되냐?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석, 이종석이 국정원장이고 그러면은 한국을 포기하겠어요? 저는 한국 포기보다는 레짐 체인지 쪽으로 작전을 지금부터 연구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한국 포기하기엔 너무나 지금까지 세측 말하면 본전이 아까운 거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요. 이 미군 기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기지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놨대요. 범위도 크지만 제일 뭐 지하라든가 이 엄청나게 만들어 놨대요. 제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알토란 같은 위치인데 알박기를 딱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봐서는 알박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강력한 동생이 자유민주주의자 신봉자들이 대한민국에 딱 알박기를 해서 위에 북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를 딱 알박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요? 포기하기 어렵지. 포기하는 척은 할 거예요. 협박하느라고, 공갈치느라고. 미국도 그런 전술 잘 쓰거든요. 특히 트럼프는 그런 전술 잘 써요. 지금 이란 하메이니한테 그러잖아요. 지도자한테. 당신 어디 있는지 위치 다 알고 있다. 항복하라. 아니 벙커버스터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협박도 해요. 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레짐 체인지 시킬 카드는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유학생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김민석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올라오러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국제적으로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흔들고 그 다음에 강력한 카드 가지고 있잖아요. 뭐? 부정선거. 나 진짜 왜 이렇게 몰라. 가지고 있잖아. 국제감시단 이번에 보고서 나오잖아. 그리고 계엄 때 한미 합동작전 한 거 그 스카이데일리 뉴스 그거 가짜야 진짜야. 살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뉴스가. 잡고 있어. 부정선거면 레짐 체인지 시키지. 부정선거 밝히게 되면 미국에서 까요. 국제선거감시단이. 부정선거다.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여의타다, 일본의 NHK다 막 그냥 감당 못하지. 그럼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그럼 어떻게 돼? 레짐 체인지야. 그 카드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민석이 빨리 떨겨야 돼. 좌파들한테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그래야 레짐 체인지 안 당한다. 김민석, 이종석 빨리 떨기고 이재명도 생각을 고쳐먹고. 지금 고쳐먹는 신용은 하잖아. 신용이 아니라 진짜 고쳐먹어야 돼.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레짐이 체인지 안 되고 조금 갈 거야. 근데 애초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애초에 생각대로 막 퍼주기 하고 이러다간 레짐 체인지 당한다. 그대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오래 하고 싶으면 5년 임기 채우고 싶으면 제대로. 그런데 내가 볼 때 어려워. 부정선거로 레짐 체인지 들어가기가 쉬워 보입니다. 제 그냥 촉이에요. 지켜보시죠.